한 노부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남편은 칼에 4차례나 찔려 살해당했고 아내는 찹쌀떡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반신불수인 엄마의 상태를 알고 찹쌀떡으로 기도를 막은 것으로 보아 그날 모인 4명의 자식 중 1명의 범행으로 추정됐다. 그날 새벽 막내 김현기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했다. 보자마자 화를 내는 부모를 홧김에 죽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범인이라고 하기엔 미심적인 구석들이 많았다. 노부부가 살해된 현장에는 차녀 김은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김은희의 옷에는 노부부의 피가 묻어 있었다. 평소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던 장남 김현창은 그날도 아버지와 크게 말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전화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녀 김인경은 그날 동생 김은희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다가 사건 발생 직전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그날 밤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김은희는 이혼 후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던 중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김은희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몸 오른쪽이 굳어버렸다. 자식 하나는 꼭 엄마 옆을 지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아버지를 김은희가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 언니 김인경이나 오빠 김현창처럼 김은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간병을 위해 김은희는 직장에 사표를 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직장이 뭐가 중요해. 엄마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형제들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엄마와 아버지는 거세게 반대했다. 병들자마자 부모를 버리려는 못된 자식들! 그런 부모가 가여워 김은희는 부모 편을 들었다. 혼자 남은 아버지도 외로우실 테고 난 엄마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반대야. 부모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형제들은 이제 김은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네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남보다 딸이 보살펴드리는 게 좋지. 당연하지.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훨씬 좋아. 부모님도 작은 누나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잖아.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니 김은희의 마음이 기울었다. 그래, 내가 모실게. 그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일제히 환해졌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잘 생각했어.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도울게. 고마워 누나. 고맙기는 뭘, 내 부모인데. 그때 김은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존경하는 부모님은 지긋지긋한 노인네들로 바뀌었을까? 병든 엄마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냄새가 났고 피해망상 가득한 아버지는 보기 괴로울 정도였다. 내가 늙었다고 업신여겨서 정육점 주인이 맛없는 고기를 준 것 같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의 부모가 아니었다. 앞뒤 꽉 막힌 추한 늙은이들만이 있었다. 진작 알았다면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병 생활 3년 차가 되자 잠도 오지 않았다. 김은희는 밤마다 홀로 소주를 마셨다. 얼마 후 엄마가 또 한 번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은희는 급하게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형제들은 마치 남일처럼 무덤덤했다. 의사인 오빠는 자신의 병원이 아닌 가까운 아무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언니는 일이 있다며 시간 되면 들르겠다고 했다. 백수나 다름없는 막내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형제들은 뒤늦게 얼굴을 비췄고 엄마의 상태는 호전됐다. 자식들은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 엄마는 다시 살아나서 병원을 나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다른 사람이 모시든지 요양원으로 보내든 해야 할 것 같아. 김은희는 마음에 쌓인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형제들은 듣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엄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며 너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반발이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발작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김은희는 부모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그러자 부모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약한 모습을 보였다. 옆에 있어주는 자식이 최고지. 우리 죽고 나면은 이 집은 너한테 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 깨달았다. 김은희가 섭섭하게 굴면 아버지는 계산기를 들이댔다. 우리가 살아봤자 기껏해야 10년.
이 집값을 10으로 나눠도 연봉 2억이 넘어. 그런데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김은희는 아버지의 야비함에 치가 떨렸다.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오빠는 늦게 온다고 했고 막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언니 김인경은 딸랑 찹쌀떡을 사들고 왔다. 아버지와 엄마는 김인경이 오자마자 김은희 때문에 속 썩은 일들을 고자질했다. 이 집을 준다는데도 자꾸 속을 썩인다. 집을 김은희에게 준다는 말이 김인경의 마음에 콕 들어와 박혔다.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한 건 은희인데 왜? 김인경은 설거지하는 김은희 곁으로 갔다. 힘들지? 김은희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자주 찾아와 도와준다더니 몇 번 오지도 않고 와서도 손님처럼 있다가는 언니가 꼴보기 싫었다. 서운해하지 말고 네가 이해하고 참아. 나만 계속 이해하고 참으라고? 난 못해. 못한다니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여기 못 산다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니? 나중에 이 집도 너한테 줄 생각이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집 탐나면 언니가 부모님 모셔. 참다 못한 김은희가 소리를 질렀다. 김은희,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 김인경의 말에 김은희는 언성을 더 높였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죄다 효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니까 그런 말 못하지.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들보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나도 빨리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그 순간 김은희에게 컵이 날아왔다. 언니가 던진 것인지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던진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김은희를 향해 날아온 컵은 싱크대를 맞고 깨졌다. 개수대에는 아직 헹구지 않은 수저와 식칼이 남아있었고 식탁엔 김인경이 사온 찹쌀떡이 놓여 있었다.